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거대 야당 민주당과 야합해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탄핵 심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의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현직 검사장과 헌법학자가 문형배의 실명을 거론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특히 지금 음란물 파동이 거세지고 있죠. 음란물 파동이 거세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퇴론이 폭발하고 있는데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먼저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를 직격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 재판관보다 일본인 재판관들보다 못하고 아예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재판관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더라도 절차상 시비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결과적 공정성은 고사하고 절차적 공정성까지 내버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형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선고 이전에 무조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금 날짜를 맞추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법 재판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야말로 지금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못한 현직 검사장이 문형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오늘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제시대 일본인 재판관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 2플러스에서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글을 통해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태도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정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측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라면서 묵살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정인을 신문한 것도 불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는 의견 기회를 부여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5차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정인신문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직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분만 질문하겠다고 한 것을 문형배 소장 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윤갑근 변호사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문형배는 칼같이 잘라버렸습니다. 어제 심리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인천 연수구 을선거구의 사전투표자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고 사실 애원에 가까울 정도로 검증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어제 아마 문형배는 어제 음란물 파동 때문에 어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검장은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서 재판받을 당시 일제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힌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계속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습니다. 또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문형배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에게 법조인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요?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도 했습니다. 정치인 방면을 얘기한 것은 2023년 9월이죠.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을 비꼬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은 또 헌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누군가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켜간 것입니다. 이지검장의 이 같은 지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지검장은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를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정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서 향후 헌법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자질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지검장은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의 이 꼴을 버리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서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울분을 폭발시켰습니다. 이지검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또 2023년 9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가 지난해 5월부터 춘천지검장으로 지금 근무 중입니다. 이지검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명한 헌법학자죠.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판관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것을 탓할 수는 없고 또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재판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폭격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정치 성향이야 사실 뭐 어떻게 탓할 수는 없죠. 탓할 수도 없고 또 인간으로서 하다 보면 일정 부분 기우는 것, 그 정도까지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관이라면 자기의 성향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공정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재판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 재판관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편향성을 조장하는 그런 은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 교수가 질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가 지적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또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셋째로는 법리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정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가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결국은 국가적인 불행으로 연결될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불행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우선 헌재는 무엇에 쫓기는지 재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이 적절한 방어를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과 똑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의심할 여지 없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일정에 짜맞춘 탄핵 심판 진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영배는 신문 시간과 관련해서 30분 신문 시간을 주고 추가로 15분을 주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추가 시간을 주지 않기로 맹세라도 하고 나온 사람처럼 그야말로 칼같이 시간을 제한시키는 그런 식으로 재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이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피청구인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충분한 질문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헌재는 지금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달라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심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법정 증언은 위증죄의 위험을 안고 하는 발언이다. 이에 비해 검찰 진술은 초기 내란죄 선동과 공포 속에서 한 발언이다. 어느 것이 더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마침 지금 음란물 문제로 음란물을 올린 문영배의 고등학교 동기 카페 문제가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러니 누군가가 검찰 조사에서 문영배 이름을 한번 거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교수는 끝으로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지난 36년간 쌓아올린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이렇게 적었는데 문영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지금 음란물과 관련한 온갖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할 때 법원 내부망을 통해서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시청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사실까지 다시 지금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은 뒤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대학로 동문 카페 여고생 음란물에 업무시간 오후 5시 20몇 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업무시간에 댓글을 단 것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속 주관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일까요? 헌법재판관으로 법대에 오를 것이 아니라 지금 문영배 같은 경우는 조만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미선이나 근무 시간에 음란물에 댓글을 남긴 문영배나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 수준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인터넷 댓글창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문영배를 탄핵해야 된다. 자진 사퇴하라. 즉각 체포하라. 이런 글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민심이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